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그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기부터 남다른 히어로를 그린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지만 강한 히어로죠. 앤트맨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때는 등장하지 않아서 이번 영화에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난 4일 그저께 개봉을 했잖아요. 네, 벌써 맞습니다. 인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개봉한 지 이제 오늘이 3일차죠. 지난 이틀 동안 7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데 네. 벌써부터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편이 280만 명을 동원했는데 뭐 1편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뭐 물론 기대할 만한 부분이지만 네. 지금까지 10년 동안 마블 시리즈가 동원한 국내 관객 수가 약 9,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네, 앤트맨과 와스프를 통해서 누적 관객 1억 명 돌파를 할지 이 부분도 기대하고 있는 네. 부분입니다. 오. 이번 영화 이 앤트맨과 와스프는요, 한마디로 가족을 테마로 한 코미디 영화다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은데요. 네. 앞선 1편은 물론이고 뭐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도 보여줬듯이 앤트맨이 가지고 있는 크기를 자유자재로 늘렸다는 매력은 영화 곳곳에서 당연히 등장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와 건물은 물론이고 각종 소품을 이용한 이 사이즈 액션이 굉장히 쉴 새 없이 웃음을 터지게 하고요. 네. 또 개성 넘치는 조연들의 활약 덕분에 지루함도 없습니다. 네. 네, 또 거의 남성 히어로 위주의 마블 영화에서 파트너로 등장하는 이 와스프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뭐 액션이나 이야기 모든 면에서 와스프가 앤트맨과 동등하게 그려진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네, 다만 이 고스트라고 여성 악당이 등장을 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간 밋밋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래요? 좀 들었고요. 네. 또 이제는 뭐 마블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아이콘이다 얘기할 수 있는 이 쿠키 네. 영상 네. 이번에도 2가지가 있으니까 꼭 영화가 봐야겠네요. 네,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극장에 머무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꼭 챙겨봐야겠네요. 네. 네, 이 앤트맨의 능력, 신체 크기를 자유자재로 줄이는 거잖아요. 늘리고 네, 줄이고 그쵸.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올 초에 영화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신체를 축소하는 기술, 이건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네, 맞죠. 그 다운사이징 때는 사실 뭐 특수 약물을 신체에 주입해서 크기가 줄어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앤트맨에서는 이 물체의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피입자라는 게 등장합니다. 네. 물론 이 피입자,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네. 영화 마블 속에서만 등장하는 마블 영화 속에서만 등장하는 입자죠. 이 피입자는 영화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원작 간의 거리를 가깝게 바꾸면서 밀도와 강도는 높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네. 이 피입자를 이용해서 한없이 줄어들다 보면 이 원자보다 작은 입자로 이루어진 양자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1편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앤트맨이 양자 영역에 잠시 들어갔다 어렵사리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를 계기로 과거 양자 영역에 갇혀 있었던 핀 박사의 아내를 구출해오자 이게 2편인 앤트맨과 와스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새롭게 등장하는 게 바로 양자 터널입니다. 양자 터널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픽을 좀 준비했습니다. 양자 그렇습니까? 터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 우선은 계곡 사이에 공이 있습니다. 저 네. 공을 만약에 놓으면 저 공이 어디로 위치하게 될 것 같으세요? 우선 예시를 굴러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가운데 멈추지 않을까요? 네. 저 네. 계곡 사이에? 네. 네. 예시를 보시면요. 몇 번에 있을 것 같으세요? 저 1번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최대로 가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못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대로라면요. 공은 네. 말했던 대로 최대 2번까지 위치를 움직였다가 네. 네, 실제로
움직이는데 실제로 마찰력이나 저항 때문에 1번하고 2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 1번에서 이제 멈추게 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아까 계곡에 있었던 공이 4번의 위치에 있었다. 저 반대편이요. 네. 오. 그러면 저 언덕을 어떻게 넘었을까요? 저거는 이제 더 발로 차거나 네. 바람을 불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지 그렇죠. 않나요? 외력이 네. 가해져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중력만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하지만 원자보다 작은 미시세계,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처럼 이 자신이 가진 운동 에너지보다 더 높은 장벽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네. 뚫어서 마치 터널을 지나듯이 입자가 이동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네. 양자 터널 효과라고 하고요. 쉽게 이해하기 어렵네요. 네, 영화에서는 저렇게 양자 터널을 만들어서 양자 영역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양자의 특성들은 저런 걸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반도체나 양자 컴퓨터, 뭐 현미경 등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영화 내내 양자 터널, 양자 영역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자세히 이해하지 않아도 영화를 보는 데에는 사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어렵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운동 에너지 네.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높은 것을 통과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미시 세계에서만 가능한 어. 이야기인데 네. 이 정도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살짝 좀 넘어가 보자면 네. 사실 앤트맨은 개미와 함께 싸우는 게 좀 재미있는 요소이긴 한데 네. 개미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근데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앤트맨이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개미의 후각신경을 조종한다. 그래서 소통을 한다. 이렇게 영화에서는 설정이 나와요. 네. 개미는 아니었지만 미국 연구진이 과거에 이 바퀴벌레에 전자장치를 달고 이 전기자극을 주면서 마음대로 조종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네. 만약에 예. 지금 이렇게 바퀴벌레에게 적용한 기술을 개미에게도 만약에 적용시킬 수만 있다면 아이고. 앤트맨의 지시를 따르는 개미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런데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인 그 개미 네. 아시는 네, 분 많을 거예요, 읽어봤습니다. 그죠? 네. 네. 거기서는 개미의 화학 언어를 통역을 해가지고 네. 서로 네. 소통한다고 나오거든요. 네, 화학 언어라고요. 네, 그렇죠. 이 개미는 페르몬이라는 이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서로 다른 개미들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 이거를 네. 화학 언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먹이를 발견한 개미가 페르몬을 분비해서 집까지 가는 길을 만드는데 이거를 냄새길이라고 합니다. 이 냄새길은 페르몬을 이제 굉장히 많이 뿌려놓은 상태긴 하지만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금방 또 사라지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남아있는 먹이를 물고 오는 또 다른 개미가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페르몬을 뿌려서 다른 개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네. 먹이가 만약에 다 옮겨져서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은 페르몬을 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개미는 페르몬이 이제 남아있지 않으면 여긴 먹이가 없구나라고 인지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페르몬에 의해서 화학 언어로 굉장히 개미가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거 말고도 청각이랑 촉각을 이용해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이 주로 적의 공격을 받거나 이 다른 개미들의 지원 요청을 해야 될 때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영역이지만 개미들도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화학 언어보다는 효율이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자주 사용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네, 개미가 페르몬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짚으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등장하는 파트너 와스프, 그러니까 말벌을 뜻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벌 하면은 영어 단어로 비를 예. 네. 맞아요. 이렇게 비를 많이 떠오르는데 비는 사실 허니비랑 같이 써서 꿀벌을 많이 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와스프는 말벌, 그러니까 사냥벌을 이야기할 때 쓰는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벌목과에는 개미와 말벌 이런 게 두 개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아, 두 네. 말벌이나 개미 모두 개체들이 서로 일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생활하는 사회성 곤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앤트맨과 와스프, 그러니까 말벌과 개미는 서로 친척인 셈인데 쉽게 말해서 땅에서 사는 말벌을 개미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개미인 앤트맨의 파트너가 말벌 와스프가 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미와 달리 말벌에는 이제 날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벌침과 같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 장수 말벌의 경우에는 가장 몸집이 큰 녀석은 한 50mm 정도 되고요. 또 오. 말벌에 물리면 사람 경우에도 심하면 뭐 식물인간이 그렇죠. 되는 경우도 예. 있을 정도로 말벌은 곤충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최강자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의 1편에서 앤트맨이 보여줬던 매력과 다르게 또 이번 영화에서는 와스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어떤 매력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앤트맨의 매력이야 워낙 다 알고 계실 텐데 와스프가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의 별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별점 4개고요. 웃음 터지는 사이즈는 액션은 물론이고요. 가족애까지 담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알다가도 모르는 양자역학 수업을 듣는 것처럼 과학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뭐 일석이조 모든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 잘 어울리는 주인공 개미와 벌, 이 작은 몸이 만드는 큰 재미가 기대되는데요. 오늘 살펴본 양자역학, 미시세계 속 양자 터널 효과가 이 영화의 재미를 더욱더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보고 알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